안녕하세요. 이슈포크 에디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 느꼈을 요즘 자본주의, 뭔가 이상하다는 감정의 정체를 정확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문제 제기가 자본주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인 페이팔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의 상징, 트럼프 지지자인 피터 틸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로 유튜브 채널 민트와 매경 월가월부 등의 내용들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은 총 4가지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피터 틸이 왜 성공의 사다리가 사라졌다고 진단했는지 그가 보는 미국 젊은 세대의 구조적 절망과 현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가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현실과 얼마나 닮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둘째, 젊은 세대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이념이 아니라 삶의 구조적 실패라는 점을 데이터와 사례로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학자금, 생활비 현실과도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셋째, 뉴욕에서 실제로 벌어진 정치적 사건,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조란 맘다니의 시장 당선과 그 배경을 분석하며 이 흐름이 젊은 세대의 절망과 불만을 어떻게 정치적 에너지로 바꾸는지 보여줍니다. 넷째, 그 해결책이 장기적으로 왜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지, 즉 진단은 맞지만 처방은 틀렸다는 틸의 날카로운 비판을 짚습니다. 오늘 영상은 결국 한 가지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젊은 세대, 우리 세대에게도 정말 공정한가? 이제 본편에서 미국과 우리 현실을 함께 비교하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더 이상 젊은 세대에 작동하지 않는다. 만약 이 말을 어느 사회주의 운동가가 했다면 아마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실리콘밸리의 상징, 페이팔 창업자,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이기도 한 피터 틸입니다. 네.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가 시스템의 실패를 선언한 셈이죠.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가진 그 상징성 때문에 이 말이 훨씬 더 무겁게 들리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시스템으로 가장 많은 걸 얻은 사람이 이 시스템 젊은이들한테는 고장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거의 내부자의 진단서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치명적인 진단이라고 봐야죠.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이 섬뜩한 경고들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의 이 시스템이 과연 다음 세대에게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피터 틸은 정확히 왜 자본주의가 젊은 세대에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 걸까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부모 세대가 평생 당연하게 누렸던 성공의 사다리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 성공의 사다리가 사라졌다. 네. 근데 더 무서운 건 기성세대는 이 사실에 놀라울 만큼 무관심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이게 갑자기 나온 생각도 아니에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를 보니까 틸은 이미 2020년에 페이스북 경영진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2020년이면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때 이미 이런 흐름을 포착했다는 거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70%가 사회주의에 호감을 보이고 있다. 70%요? 잠깐만요. 그 수치가 정말인가요? 네. 그러면서 이걸 보고 그들을 멍청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와, 10명 중 7명이 사회주의에 호감을 느낀다는 건 이건 그냥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선 현상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틸이 강조하는 것도 그 지점이에요. 젊은 세대가 무슨 마르크스 책을 읽고 이념적으로 감화돼서 사회주의를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건 철저히 삶의 구조적 실패에서 오는 절규에 가깝다는 겁니다. 삶의 구조적 실패요? 그가 지적한 현실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좀 아플 정도예요. 첫째,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다. 이건 우리나라 얘긴데요? 그렇죠. 둘째, 대학 졸업과 동시에 수천만 원이 학자금 대출이라는 족쇄를 찬다. 셋째, 내 월급 빼고는 모든 게 다 오르는 현실 속에서 월세랑 생활비 부담에 허덕인다. 이 세 가지가 젊은 세대의 목을 옥죄고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이건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우리나라 상황이랑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결국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
그 믿음 자체가 깨져버렸다고 느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스템이 나를 위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착취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뭐 남는 건 분노랑 배신감 뿐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틸은 이런 날선 표현까지 씁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를 현대판 프롤레타리아, 즉 무산계급으로 만들어버렸다면 그들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걸 보고 놀라워해서는 안 된다. 와, 이건 고상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셈이죠. 이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서 박히네요. 근데 이런 분노와 절망이 그냥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국 어떤 형태로든 현실 정치에서 터져 나왔을 텐데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뉴욕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거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틸의 경고는 불과 몇 년 뒤에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현실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칭하는 조론 맘단이라는 사람이 뉴욕 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사건이죠. 사회주의자가 뉴욕 시장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월스트리트가 있는 도시에서 사회주의자가 시장이 될 수 있냐면서요? 그럴 만도 하네요. 하지만 틸의 변석을 따라온 우리에겐 이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죠. 젊은 세대의 구조적 절망이 결국 투표용지에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자칭 사회주의자가 뉴욕 시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징적인 사건인데 맘다니는 정확히 어떤 문제를 파고들어서 젊은 층의 표를 얻는 데 성공한 건가요? 아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단 하나, 바로 미친 듯이 치솟는 집값과 렌트비 문제였습니다. 아, 역시 주거 문제였군요. 네, 뉴욕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주거 비용 문제를 정면으로 걸고 넘어진 거죠. 기성 정치인들이 외면하던 문제를요? 맞아요. 시장의 논리라며 변명하던 문제를 맘다니는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렸고 그게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피터 틸이 맘다니를 무조건 비판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칭찬까지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건 좀 우회인데요? 네, 틸은 맘다니가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는 점, 즉 진단 자체는 정확했다는 점에서는 칭찬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단은 정확했다. 네,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려 하던 젊은 층의 진짜 고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시킨 능력, 이건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런 맥락이군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낸 의사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의사가 내놓은 처방전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진단은 맞았지만 처방에 틀렸다. 이게 틸의 핵심 비판이에요. 맘다니의 해결책에 모였기에 틸이 그렇게 반대한 건가요? 맘다니의 대표 공약이 뉴욕시가 직접 나서서 임대료를 통제하고 더 나아가 주택을 사회화해서 공급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임대료 통제요? 네. 언뜻 들으면 집 없는 서민들이나 월세에 허덕이는 젊은 층에게는 뭐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처럼 들리죠. 그렇죠. 당장 내 월세 부담을 덜어준다는데 누가 반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고 본 거죠? 네, 그게 궁금하네요. 그게 바로 단기적인 효과에만 매몰될 때 생기는 전형적인 함정이라는 겁니다. 틸의 시장주의적 관점은 아주 냉정해요. 만약 정부가 인위적으로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들이 싫어하겠죠. 그렇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굳이 돈 들여서 건물을 수리하거나 관리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임대 사업을 접고 다른 곳에 투자하려 하겠죠. 아,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안 되는 임대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할까요? 절대 아니죠. 알겠습니다. 결국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네, 수요는 그대로인데 살 집, 빌릴 집은 오히려 더 귀해지니까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엔 집값과 렌트비가 다른 형태로 더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네요. 정확합니다. 병의 진짜 원인은 공급 부족인데 겉으로 드러난 증상인 높은 가격만 망치로 때려잡으려 하니 시장 전체가 왜곡되고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다던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니 정말 섬뜩한 역설입니다. 네,
역설이죠. 그렇다면 틸이 보는 미래는 훨씬 더 암울하겠네요. 그는 심지어 투표를 통해 사회주의 세상이 온다고 해도 그 세상은 결코 젊은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단언하는데요. 이 부분이 틸의 불적에서 가장 날카롭고 현실적이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부분입니다. 설령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주의 세상이 오더라도 그 세상은 결코 젊은 층을 위한 세상이 아닐 것이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는 이 주장의 근거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현실, 바로 인구 구조를 지적합니다. 인구 구조요. 사회주의라는 이념이랑 인구 구조가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아이를 점점 덜 낳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 시스템하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의 다수는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노년층이겠네요. 맞습니다. 정치는 다수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잖아요. 잠깐만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설마 젊은 세대가 분노해서 어렵게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의 자원과 혜택이 전부 다수인 노년층을 부양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틸이 경고하는 암울한 미래의 모습이죠. 와, 젊은 세대가 그토록 원했던 기회가 넘치는 공정한 사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국가재정 대부분이 노년층의 연금과 의료비로 지출되는 노인을 위한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주의요? 네. 젊은이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고 정작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분노해서 판을 뒤엎었더니 결국 노년층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 결과가 단지 다른 형태의 불공정과 절망이라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틸은 이게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인구 구조가 변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수학적 현실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그는 이런 상황을 만든 기성 정치인들, 특히 자신과 같은 보수 진영을 향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결국 이쪽끼리든 저쪽끼리든 젊은 세대에게는 답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틸은 기성 정치인들한테 뭐라고 조언하나요? 맞습니다. 그는 보수 진영의 아니란 태도를 정말 신랄하게 비판해요. 조론 맘다니 같은 인물이 등장했을 때 그를 그저 철없는 극단주의자, 위험한 극좌파라고 딱지 붙이고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하죠. 그런 식의 대응은 젊은 층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거군요. 네. 왜 그들이 맘다니에게 열광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하면 백전백패라는 거죠. 젊은 층이 느끼는 구조적 절망감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맘다니는 계속해서 등장할 거고 결국 기성 정치인들의 자리는 사라질 거라는 거의 선언에 가까운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피터 틸이라는 아주 뜻밖의 인물의 눈을 통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젊은 세대의 깊은 불신과 그 배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성공의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절망감,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배신감이 어떻게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뉴욕에서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 살펴봤죠.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미국 뉴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일 겁니다. 맞아요.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세대 간의 엄청난 자산 격차,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무력감. 사실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익숙하게 들리는 풍경 아닌가요? 맞습니다. 듣는 내내 우리나라의 현실과 겹쳐 보여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젊은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의 깊이가 정말 상상 이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틸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젊은 세대가 기성 시스템에 등을 돌리는가? 무엇이 그들에게 자본주의를 작동불능 상태로 느끼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을 찾는 것에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그 어떤 해결책도 결국 미봉책에 그치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남깁니다. 피터 틸은 현재의 자본주의도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된 사회주의적 정책도 결국 젊은 세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답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걸어온 이 길도
그리고 저쪽에서 대안이라고 외치는 길도 다음 세대를 위한 출구가 아니라면 우리가 찾아야 할 제3의 길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